현재 일본에서 한국을 위험국가로 지정하는 동시에 한국과 단교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도 나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일본 하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 호통을 치는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다소 색다른 국면인데요. 현재 갑작스럽게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을 왜 위험 국가로 분류했는지와 여기에 더해서 단교까지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한국 매우 위험하다.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는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며 일본의 정부 방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지표가 연중 최저치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스노 히로가츠 관방장관은 한국 같은 코로나 감염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각종 TV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에 들어가면서 한국 코로나 확산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일본에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백신 효과가 현재 서서히 떨어지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느슨한 방역 자세로 바뀌고 10대 접종률도 15%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10대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므로 감염 확산을 확실히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각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최다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무섭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진자 4,000명은 일본 인구로 치면 10,000명 정도인데 이제 한국도 코로나 위험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한국을 막고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에는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면에는 큰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겉으로는 일본은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내심 한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백신 접종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앞서 있고 진단키트도 가장 고성능 PCR 키트를 한국에서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항상 한국에 대해 욕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방역에 허술한 국가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여전히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률은 99% 이상으로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기존 2,000명대에서 2배로 늘었을 뿐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백신은 물론 방역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수천 명 이상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한국만 놓고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폭발하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WHO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종 누가 남아공으로부터 보고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돌기 돌연 변이가 델타의 배에 달하는 변이가 발견되었다면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감염력과 돌파력이 매우 강력해서 기존의 델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델타 변이는 16개의 열쇠를 갖고 면역세포로 잠긴 세포문을 열려 한다면 이번 변이는 32개의 열쇠로 면역세포 해제를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잠재적인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남아공의 새 변이가 기존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한 바이러스 학자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두고 끔찍한 스파이크의 윤곽이라고 평가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인 캠브리지 대학의 라비 굽타 교수는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과 중간 정도의 면역체계 침투력을 보유했다면 새로운 누 변이는 잠재적으로 전파력이나 침투력 양쪽 모두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특별하기 때문에 32개의 스파이크 돌기 변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 때문인지 무증상자에게도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재정 3조 원을 긴급 편성하고 37,000여 개의 병상을 준비하며 제6파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올 것을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 무증상자 코로나 PCR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뒤늦은 대응책을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코로나 PCR 검사 대신에 여전히 항원 키트를 대거 사용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의 PCR 검사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산 진단 키트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고성능 키트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PCR이라도 일본에서는 델타와 같은 변이를 제대로 못 걸러낸다는 문제점이 늘 제기되었는데 현재 코로나는 대부분 델타이며 앞으로 남아공의 새로운 누 변이도 추가되면 일본은 무방비인 것입니다. 델타도 잘 못 걸러내는 일본 PCR이라면 남아공의 누 변이가 퍼지면 일본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겉으로는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이 우월하다며 한국을 막아야 한다고 설파 중입니다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뭔가 확진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비롯한 7개국을 코로나 MVP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제1의 코로나 방역 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외신들은 일본 방역 수준을 이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조작국으로 본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예전부터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일본 코로나 감염자 수치가 매우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러한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과는 단교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온라인, 한국과는 단교하자. 현재 일본에서 한국과는 국교를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는 25일자 일본의 헤드라인 뉴스에 한국 대통령 후보와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은 공영방송 NHK를 비롯해서 복수의 유력한 뉴스 채널에서 한국 이재명 후보 관련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외신들과 대통령 주자로서 열린 외신 기자클럽 초청회에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이 사과를 했다가도 그걸 부인한다고 하면서 한번 미안하다고 했으면 끝난 것이지 왜 자꾸 사과해야 하느냐는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일본은 전후 독일이 유럽 국가들의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케이 신문에서는 이 후보가 일본을 군사 적성 국가라고 한 것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가능하지만 일본의 행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자행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독도에 관해서도 대륙 침탈적 면모를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할 수 있겠냐며 그것은 일본의 책임이라는 뉘앙스로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답변은 과장된 면모도 없었고 여러가지 문제에서 일본이 사죄하면 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 후보의 인터뷰를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각 뉴스에서는 이 후보가 일본은 적성국가로 판단하며 수출 규제로 경제적 공격을 했다고 발언했다면서 일본이 식민시대에 관해서 철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 후보는 일본이 먼저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공영 NHK 방송은 일본에 대해서 혹독한 발언을 연이어했으며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언사를 쏟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공영 방송까지 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놓은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사죄 발언인데 이 후보는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반복한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까지 저지른 사안인 만큼 일본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일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미 자신들이 1965년 협정을 통해서 모두 다 지불해서 끝난 문제인데 결국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까지 연결된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사법권을 터치할 수 없어 강제징용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라며 다만 일본이 충분한 사죄를 한다면 이것으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답변이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이에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인 비판의 논조로 이 후보 발언을 전한 것이죠. 실제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일본 대중들은 공통되게 이러한 국가와는 단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러한 취지의 글이 베스트 댓글을 받으면서 한국과는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이어갑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잘하고 있다. 계속 그런 자세로 끝까지 대통령이 되어주는 게 고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한국 보고 뻔뻔하다면서 한국 근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일본인데 한국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에 돈도 충분히 줘서 반성할 필요도 없다면서 유일하게 일본이 실수한 것은 한국을 병합해 각종 기술과 근대화를 전해준 것이라고 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언론을 비롯한 대중들까지 한국에 대해서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 코로나 상황을 조롱하며 한국에 대한 매우 강경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자민당 내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인데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한 것 때문에 미국에서 외교 차관 회담까지 파토를 내더니 이제 자민당 내 기구를 신설해 독도 제소는 물론 한국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구상할 것이라는데 앞으로 경찰청장이나 정치인 등이 독도에 방문하면 일본은 실제 수출 규제 같은 제재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대통령의 후보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쏟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일본 언론도 한국 대통령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측은 한국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연일 일본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다면서 언론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한국의 대선의 향방에 유례없는 큰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은 위험 국가인 동시에 한국과 단교한다며 한국 때리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위험에 처한 국가는 일본이며 반성 없는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비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